문재인 대통령 지진 발생한 포항 찾아가지고 좋은 평가도 받고, 근데 또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6월 늑장 대응 혹은 이게 은폐가 아니라 늑장 대응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, 이런 거 상반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. 자,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? 네, 말씀하신 대로 온갖 악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이 추석 연휴 이후 이 문재인 대통령의 70%대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이번 조사에서는 72%. 이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의 최대 견인차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예. 지역적으로는 호남 30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, 진보 지지층에서 문재인 대통령 90%를 넘거나 90%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받는 것이 고공행진의 이유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. 호남과 젊은 층이요? 네, 그렇습니다. 예. 이 70%의 지지율을 좀 배분을 해보면 70% 지지율 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겹치면서 견고한 핵심 지지 기반입니다.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 지난 정부와 비교가 되면서 더 낫다라는 평가에다가 당장 만족스럽지는 않을지라도 앞으로는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고는 이 기대감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. 예. 근데 긍정평가, 부정평가 또 여기서 이유는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? 네. 그죠? 이 대부분 대체적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 아직까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, 성과를 보여주기는 아직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한 높은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것이 또 지지율이 높은 이유인데, 그만큼 또 대통령이 이 최근에 순방을 하기 전에는 바로 성수동 제하거리인가요? 여기서 신발을 몇 켤레 맞춤형을 주문했다. 상당히 수제화죠. 네. 상당히 또 소탈한 대통령의 이 에피소드가 소개되는.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소탈하죠. 네. 네. 그래서 이 긍정평가 이유를 살펴보면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소통을 잘한다. 서민을 위한 노력을 한다. 최선을 다한다는 등의 이유가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. 이 부정평가 이유를 살펴보면 역시 스타일을 또 꼬집고 있는 부분인데 가그사를 들춘다. 보복 정치 아니냐가 높았고요. 독단적, 일방적이라고 하는 부정평가 쪽의 반응도 나타나 있습니다. 또 인사 문제도 중요한 부정평가 이유로 재등장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근데 지금 이제 이 특활비 문제, 법무부 특활비, 그리고 검찰 특활비, 국정원 특활비, 이거 가지고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데, 네. 이게 어떻게, 일상국회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말이에요. 각 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, 지금? 네,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네.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차이가 크거든요.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무슨 말이냐. 더불어민주당이 더 주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의도 이 국회 지형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. 두 정당 사이에. 그래서 예산국회와 대통령 핵심 공약을 이 법제하는 데 있어서 향후 두 정당 간의 충돌이 가속화될 수밖에는 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 민감한 정치 현안이 오고 가고 있지만 정당 지지율이 아주 큰 변화는 없습니다. 이 더불어민주당이 47%로 독주를 계속해가고 있고요. 자유한국당 12%, 바른정당, 정의당 각 5%, 이 국민의당이 4%입니다. 최근 바른정당, 네? 바른정당과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당이지만 지지율에서는 바른정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거든요. 그만큼 이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가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이유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? 그렇습니다. 이 지지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인물 기반도 있어요. 누군가 구심점이 돼서 지지율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산, 울산, 경남 그리고 대구, 경북에서도 지지율이 이전처럼 복원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, 또 이념 기반도 이 60대 이상의 보수층에서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, 뭔가 좀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달라. 그러니까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 기반, 또 영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 기반, 수도권 보수층의 복원, 또 이념조차도 아직 보수층으로부터 혁신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 지진 말이에요. 네. 이게 근데 우리가 워낙 많은 위기를 겪다 보니까 또 이게 막 지진에 대한 공포를 막 느꼈다가 또 이게 또 금방 있는 거 아니지 이런 걱정도 되는데 이번 포항 지진을 몸소 느낀 사람이 생각 이상으로 많은 모양이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먼저 수험생들이 대단했다. 이 23일 수능을 치르면서 이 지진에 대한 두려움에다가 또 이게 물수능이 아니라 불수능이었어요. 글쎄 말이에요. 정말 이
수험생들이야말로 위대한 것 아니었나. 예. 두 가지의 난제를 다 극복해낸 우리 수험생들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.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불과 2주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 지진 관련 여론이 급 냉각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? 예.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. 이 여전히 그 공포감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이 정치권의 너무 많은 이슈로 인해서 이 지진에 대한 경각심, 대응 태세가 사라져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만큼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. 이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고 24일 발표한 조사 전국 1,001명, 이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%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.1%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됐고요. 응답률 18%. 자세한 사항은 오늘 이 정당 지지율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번 지진으로 진동을 느낀 적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. 이 지진 발생 지역인 포항으로부터 가까운 대구 경북에 살고 있는 응답자는 10명 중 무려 9명 정도가 지진을 느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. 이 그 다음으로 이 부산, 울산, 경남 지역 거주자들도 10명 중 7명 이상이 네. 진동을 감지했다는 것인데 이 주목할 결과는 영남권을 제외하고는 대전, 세종, 충청 그러니까 이 충청권에서 10명 중 6명이 지진을 감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. 이 충청이 유난히 더 높은 이유가 뭘까요? 그래서 이 충청이 다른 지역보다 지진을 감지했다는 응답이 높은 이유가 실제로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심리적 이유가 더 커 보이기 때문이거든요. 그렇다면 이 지진 트라우마에 대한 충분한 진단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아니, 서울에서도 저 같은 네. 둔감한 사람은 못 느꼈지만 또 예민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고.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. 자꾸 못 느끼고 있습니다. 그렇죠. 큰일입니다. 네. 왜냐면 우리 둘은 못 느끼게 생겼어요, 생긴 것도. 네. 아, 정말. 네. 예, 근데. 지진계를 옆에다 갖다 놓고 있어야 되는 것 아, 같기도. 진짜 네. 이게 근데 이게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, 안전하지 않은지. 네. 이 지진에 대한 거주 안전도, 이거가 중요하거든요. 이게 사실 진짜 불안하게 만드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. 너무 중요합니다. 예, 지난해 9월입니다. 이 규모 5.8의 경주 지진 역대 1위입니다. 이 올해 얼마 전이었죠. 이 포항 지진 5.4 역대 2위입니다. 예. 이 예측 불가능한 이 재난의 공포심이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.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. 이 안전하지 않다는 전체 응답이 절반이 넘는 52%로 나타났습니다. 이 노후시설 등 시설 안전에 대한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예. 길을 지나가든 아니면 자동차를 운전하든 좌우로 보이는 노후시설 건물이 있으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특히 지진 발생 지역으로부터 가까운 대구 경북 지역은 거주지가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무려 74%, 부산, 울산, 경남은 69%나 됐거든요. 이렇게 되면은 지나친 심리적 반응이 아니냐라고 이 과민한 반응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진을 체감했던 응답자들이 더욱 불안해한다는 점이거든요. 그렇다면 우리도 일본처럼 국민 안심 프로그램, 지진이 일어났을 때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동요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한 작동과 준비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,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이런 거 아는 건데 말이에요. 어린이대공원 우리 배종찬 본부장님 어디 있는지 아시죠? 어린이대공원 알죠? 어린이대공원 네네. 건국대 세종대 건너편에 있는 그렇습니다. 거예요. 바로 옆에 뭐 어른공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. 어린이대공원. 그렇습니다. 근데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네. 어른공원은 없는데 네. 이 옛날에 우리 애들 어렸을 적에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소방방재청이 하는 그렇습니다. 네. 뭐죠? 실습이 아니라 체험관. 예. 체험관입니다. 거기를 가보면 이 지진의 강도에 따라서 어떻게 얼만큼 흔들리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걸 실제로 교육시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. 요새 있는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. 네, 유사한 장소는 있을 것입니다. 그렇죠. 네.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인데 이 재난 안전대처법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? 그래서 저는 이 여론조사를 할 때 얼마만큼 질문을 또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인데 안전대처법 알고 있느냐. 그러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
부분 물어봤더라면 어떤 응답이 나왔을까? 이번 조사에서는 지진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대처 방법에 대해 아는지 물어보는데요. 알고 있다가 무려 84%나 했습니다. 그렇죠. 상당히 주의가 예, 좋네요.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불안감은 큰 것이거든요. 예. 심지어는 이 대구, 경북과 충청에서는 지진 발생 시 안전대처법을 잘 알고 있다가 90%에 달했습니다. 근데 과연 이것이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죠. 네. 바로 그 부분이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잘 알고 있다라는 게 그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실제로 잘 알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예상 수치보다 안전대처법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? 예. 이것이 지진 관련 뉴스를 집중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많이 접한 역량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. 이 방송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지진 관련 정보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이 접했습니까? 그러다 보니 내가 알고 있겠지라고 하는 반응이었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 것인데요. 기상청 등 다른 기관에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을 제대로 받았느냐 물어보면 매우 또 비율이 낮았습니다.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않고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라고 하기 제대로 또 잘 알고 있다라고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과 실제 잘 대응하는지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. 그런 만큼 전 국가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진 대응 공동 매뉴얼이 반드시 만들어지고 공유돼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이거 뭐 지진이 나면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는 분 다 알고 계시지만 운동장 같은 데로 나가야 된대요. 그러니까 막 일어날 때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네. 책상 밑 같은 데 들어갔다가 운동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면 거거든요. 또 머리를 다칠 가능성이 높기 그렇죠. 때문에 헬멧 예. 또 안전모를 쓸 수 있으면은 더 좋은 대응이 가능한 것이고.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북한 위기, 뭐 좀 있으면 또 위기 네. 지수가 올라갈 텐데, 그때 이제,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제 발표한 거,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그럼요. 있습니다. 이 핵 공격이 있을 때는 지하로 가야 되지만, 화생방 공격은 위로 올라가야 되고, 네.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조금 아시는 게 전 중요할 거라는 생각도